좀 견조하게 좀 잘 버텨진 측면들이 좀 있었거든요. 외국인이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. 아마 1분기에 반영되지 못했던 수치까지 반영이 되면 최근에 또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노이즈가 좀 같이 부각되다 보니까 기판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았는데 냉정하게는 좀 다르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없어서 못 파는 형국인데 메모리 모듈 기판도 쇼티지 글로벌 1위인 무라타의 시장 점유율을 저는 압도적으로 저는 그 추정치를 4배 이상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. 예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 삼성전기 얘기하겠습니다. 투탑에 이어서 포탑 정도로 들어갔던 게 이제 삼성전기고 그죠? 네. 그만큼 시장의 기대를 맞으면서 야 정말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좋은 의미로 미친 듯이 올라갔었습니까 그죠? 네. 근데 와 떨어질 때 보니까 또 삼성전자, 하이닉스 반도체도 그렇지만 삼성전자 겁나 많이 떨어졌어요. 왜 이렇게 낙폭이 큰 건가요? 사실 고점 대비 저점의 낙폭은 뭐 100만 원대 초반까지 좀 밀리다 보니까 예.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하락을 했었고요. 200만 원 넘었었잖아요. 그렇죠. 예. 최근 기조를 보면 그래도 한 2거래일 정도는 견조한 수급이 좀 잘 붙고 있지 않나. 우리 반도체 톱보다는 견조한 수급이 그래도 한 2거래일 정도는 좀 잘 붙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7월달 한 달의 수익률만 보더라도 38.9% 정도가 단기적으로 좀 급락 반영을 좀 했죠. 네. 대체적으로 아까 우리가 6월달 기점에서 상승폭은 한 20에서 30% 정도 반영됐던 게 시총 상위단 종목들이었는데 삼성전기는 오히려 이제 7월달 한 달의 낙폭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. 23년제 기준에서 보면 거의 40%에 육박한 수준에 대한 주가 변동폭이 이번 달에만 좀 반영이 됐었고요. 너무 이제 조정폭이 좀 깊다 보니까 소폭의 반등도 조금 더 이 반도체 투톱에 비해서는 좀 더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고점에서 낙폭이 좀 가장 크게 좀 반영됐던 부분들은 6월 달부터 이제 수급 기조가 좀 안 좋았죠. 그러니까 개별 ETF의 리밸런싱 영향을 지금 가장 크게 받았던 종목이 또 삼성전기였고요. 네. 6월달 중순 이후부터에 대한 시점을 보면 오히려 전체적인 시장이 밀렸는데 삼성전기가 그래도 한 180만 원대를 좀 탄탄하게 좀 유지를 하면서 좀 견조하게 좀 잘 버텨진 측면들이 좀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게 7월 기점에서 더 밀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이 좀 됐던 거는 개인 중심,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리밸런싱에 대한 어떤 차익 심리 여파도 저는 뭐 7월에도 좀 상당한 좀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수급 기조는 오히려 7월달 기점에서 외국인이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외인가 기관이 한 1조 8천억 정도 좀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급 기조는 7월 들어서 좀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 낙폭에 대한 괴리는 그래도 단일 종목에서는 삼성전기가 7월 한 달 종목에서는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이에요. 그죠? 300만 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고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떨어졌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본업을 봐야 될 텐데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하겠죠. 실적 추정치. 그리고 오늘은 또 공급 계약 소식도 있었어요. 실적 체크를 해 주십시오. 네.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뭐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높습니다. 왜냐하면 MLCC 가격 상승이 1분기에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인 어떤 가격 부분은 2분기에 좀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1분기에 반영되지 못했던 수치까지 반영이 되면 그 추정치가 한 25에서 35% 정도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고요. 최근에 또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노이즈가 좀 같이 부각되다 보니까 기판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았는데 냉정하게는 좀 다르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메모리 사이클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캐펙스 투자 기조 영향을 받는 거 맞지만 물론 좀 기판도 사실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양산 규모에 따른 영향을 좀 받고 있지만 이 부분은 칩이 아니라 AI 가속기죠. 그러니까 자체 칩에 대한 전환율들이 좀 높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가 초정밀 기판으로 좀 몰리게 된 겁니다. 그래서 2분기에는 원래 계절적인 비수기 효과인데 거의 대체적인 어떤 기판 기업들이 풀캐파 수준까지 가동을 좀 상향하고 있고 지금 초정밀 기판 쪽에는 뭐 FC, BGA 기판의 경우에는 없어서 못 파는 형국인데 3분기 기점에서 보면 또 메모리 모듈 기판도 쇼티지 우려가 좀 현실화가 좀 되고 있죠. 그래서 뭐 대덕전자 같은 중소형 기판주도 지금 증설 투자를 5월 달부터 좀 검토를 좀 하면서 공시에서 좀 발표를 좀 했는데 이 기점에서 초정밀 기판 수요는 더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번 뭐 가격 상승 기조가 더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나왔던 노이즈 중에 하나가 또 고객사가 초정밀 기판 쪽에 단가 인하를 좀 요구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조정의 빌미가 되면서 주가가 좀 밀렸어요. 확인되지 않은 팩트였지만 이 부분에 시장이 좀 흔들렸다는 것이죠. 다만 그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지금 초정밀 기판 쪽은 빅테크 기업들이 일단 장기 공급 계약을 주체로 해서 좀 선회가 좀 되고 있고요. LG노텍 같은 기판주도 지금 빅테크 기업 세 곳과 장기 공급 계약을 좀 전제로 협의가 좀 되고 있는데 그 장기 공급 계약을 전제로 협의하지만 증설 투자를 그 부분을 갖고 이제 선회한다는 것이죠.
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증설 투자를 좀 결정하고 있고 동사의 경우에도 지금 최근 공시됐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세종에 한 8조 정도, 부산에 15조 정도에 대한 대규모 증설이었는데 그동안 기판 기업들이 1조에서 3조 미만 정도에 대한 증설 투자를 했는데 거의 뭐 8조, 5조, 15조 정도 되면 이건 뭐 굉장히 경이로운 수준의 공격적인 어떤 증설 투자 기조이기 때문에 네. 이 기조를 보면 저는 삼성전기가 이 글로벌 1위인 뭐 무라타의 시장 점유율을 저는 압도적으로 좀 상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2021년도 격차는 거의 20%에 육박했어요. 5%밖에 되지 않았던 점유율이 지금 한 3에서 4% 정도까지 격차가 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증설 투자 기조는 삼성전자와의 어떤 사업적인 어떤 시너지를 네. 고려했을 때 전 상당히 좀 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. 근데 뭐 엄청나게 여기도 물량을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업체들이 많고 네. 장기 공급 계약하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근데 투자라고 하는 게 뭐 오늘 공장 진다고 다음 달부터 물건 나오고 그 다음 달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투자의 회임 기간이 상당히 길다 그죠. 네. 네. 그런 그 사이에 예를 들면 뭐 업황이 꺾인다거나 그죠. 네. 그럴 우려는 크지 않습니까? 사실 기판주가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그 수요가 좀 따라주지 못하면서 재고가 좀 많이 남았었죠. 이 네. 부분은 사실 2022년도에 공격적인 증설이 같이 병행해서 좀 이루어졌습니다. 이 부분은 뭐 삼성전기라든가 뭐 대덕전자 같은 뭐 국내 기판주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외국계 기판 기업들도 같은 시점에 이제 증설 투자가 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그 증설 투자의 규모나 속도가 더 빨라진 거죠. 지금 일본의 뭐 무라타라든가 뭐 대만 이비덴 마이크론, 유니마이크론 같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MLCC라든가 뭐 초정밀 기판에 대한 투자가 이미 4분기 그리고 1분기에 증설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었고요. 국내 경우에는 좀 다소 보수적으로 좀 제시됐던 게 아무래도 2023년도에 준공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램프업이 돼서 이제 수주 물량들이 좀 가게 되는 상황이었고 2분기 이쯤에서 이제 풀캐파가 좀 되다 보니까 초정밀 기판 쪽에 증설 투자는 필요한데 이걸 정말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들이 좀 있었던 것이죠. 그런데 이게 빅테크 기업들의 장기 공급 계약과 좀 맞물리면서 법적 구속력을 좀 수반하다 보니까 오히려 초정밀 기판 쪽에 대한 증설 투자는 조금 더 좀 보수적 기조에서 좀 완화적 기조로 좀 바뀐 것이 좀 사실이고 메모리 모듈 쪽에 대한 기판은 중성주 단에서는 좀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 대형 기판주의 경우에는 메모리 모듈 쪽에 대한 이 증설 기조는 좀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유지하고 있지 않나. 다만 이게 3분기 기조에서도 가격 상승 기조를 좀 이끌면서 오히려 쇼티지가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이 부분도 역시나 장기 공급 계약을 좀 선회로 해서 또는 전제로 해서 이 구매 의무 항목을 좀 반영시켜서 이렇게 좀 이어질 수 있다면 저는 메모리 모듈 기판 쪽까지에 대한 증설은 충분히 좀 검토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급락했던 삼성전기에 대해서 이제 본업 가치 투자와 글로벌 경쟁력으로 봤을 때 변영민 대표님은 좋게 평가하셨어요.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을 마지막으로 세워보죠. 다만 단기에 너무 사실 가파르게 조정을 받았다 그죠. 위에 뭐 최고점 아니더라도 뭐 윗꼬리를 좀 끊어내더라도 한 20만 원 선에서 110만 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. 그죠? 맞습니다. 지금 14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를 사실은 V자로 꺾어서 다시 200만 원, 220만 원 단기에 그죠? 장기적으로는 300만 원 목표가 나와 있는데 네.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 않지 않아요? 어떻게 가격 전략을? 네.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이번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예. 실적의 추정치가 너무 높았고 이것 때문에 사실 300만 원까지 터치하게 된 거는 기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, 그다음에 수요, 그다음에 이제 업황 사이클이 장기화될 수 있다. 이 전제 때문에 좀 간 건 맞는데 지금의 수급 기조는 메모리 사이클도 정말 경이로운 숫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꺾여 있는 상태. 네. 기판도 사실 숫자로 좀 증명해야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좋지만 정말로 이게 2분기에만 반짝 상승인지 아니면 2029년도, 2030년도까지 그 영업이익 추정치에 대한 기점이 더 증가될 수 있는지 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비교할 수 있는 종목은 LG노텍을 좀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. 지금 기판 부분에서 연간 한 2,500억 정도 매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2029년도 목표액을 2조 5천억 정도 보고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증설 투자의 규모를 지금 한 3등 정도 되는 업체인 LG노텍이 그 정도의 목표량을 좀 갖고 가고 있는데 삼성전기의 외형을 좀 고려해 보면 저는 그 추정치를 4배 이상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초정밀 기판 쪽과 MLCC는 좀 별개로 좀 봐야 되는 이슈는 맞지만 초정밀 기판 쪽의 수요는 예상보다 AI 가속기는 사실 추론형 모델에 더 고도의 좀 밀접적인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반적인 컴퓨팅의 성능을 어느 정도 유지를 좀 한다. 캐펙스 투자 기조를
그냥 유지하는 수준으로 가면 메모리 기업들한테는 악재가 좀 될 수 있지만 반면에 추론 영역에 대한 훈련 데이터가 축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AI 가속기에 대한 수요가 확장되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별개로 좀 구분하는 것이 맞고 이 기조라면 삼성전기의 장기적인 사이클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상방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보면 저는 단기적으로 한 200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염두에 두면서 좀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네, 낙폭과대 줄여서 또 해석을 삼성전기까지 했어요.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